위원장님, 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천 화재 유가족 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그 배석 참석을 희망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배석 내지 참석을 하셨는지. 지금 참석한 걸로 압니다만은 지금 참석하셨죠? 예. 예,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네. 예, 제천 화재로 수많은 분들을 희생시키고 무려 11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지사님의 입장을 듣습니다. 참, 당시 여야 간에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소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서야 도지사님을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다는 게 참으로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소방청에서 2차 합동조사를 했고 그 합동조사의 결과 3가지의 참사 원인을 지적을 했습니다. 건축 구조와 소방 설비와 소방 대응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 3가지 중에 우리 도지사님이 관련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다 해당이 되죠. 네, 건축구조는 저 시장 소관인데 다 도에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 3가지 참사 원인이 다 도지사의 감독 권한 그리고 소방에 대한 지휘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이미 11개월 전에 소관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표현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건축 구조와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11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특히 건축법 위반도 3건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불법 증개축도 지적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이 단속 권한은 그러니까 기초의 권한이지만 광역인 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충북 5년간 그 건축법 위반 현황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천 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내화 구조 및 방화벽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지적이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부실하게 충북에서 진행됐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를 점검을 했습니다. 소화 설비와 관련해서 경보 설비는 작동을 했지만 소화 설비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화 전, 그러니까 그 현장에 출동한 그 119가 소방대원들이 소화전을 확보하는데 무려 8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차량에 싣고 있는 소화수는 1, 2분이면 그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시급히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확보에 무려 8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제천 그 화재 참사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했던 그 공무원들이 이 허위로 이 문서를 조작을 해서 문제 없음으로 보고했던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네. 소방시설을 얼마나 부실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이 소화전에 대한 관리 현황도 보면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없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 단계별 소방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1, 2, 3, 4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상황을 전파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의 능력은 2차적으로 논한다고 치더라도 가장 먼저 이 통신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전체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이를 적절하게 전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 당시 이 충북의 119 종합상황실 참 열악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 참사 당시에 18개 소방본부 중에서 유일하게 충북에서만 무선 통신 유지 보수 업체와 계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용이 돼서 참사 당시에도 무전 통신이 운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도지사님, 네. 이 세 가지 참사 원인에 네. 대해서 도지사님 어떠십니까? 제천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난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하여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 합동 조사단에서 조사한 거가 있고 또 검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그렇게 남의 일을 가지고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찰자의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실 분이 아니세요. 제가 원인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지적된 문제점이 이 도지사의 권한과 관련이 있음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예, 본인이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님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많은데 지금 합동조사단의 그 조사는 전문가 위주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기왕의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우리 충북 도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 진상의 원인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민과 유가족의 평가를 반영을 해서 향후 이와 관련된 불행 1분. 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권 의원님 지적은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요. 유가족과 도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다시 또 새로 만들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문제는 제가 하여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분들 짧게 말씀 하실 수 있는 그런 제 시간을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일로 오셨어요. 요거. 예, 지금, 그러면, 예,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예,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데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저희 제천 화재 참사 성함을 먼저 좀. 예,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류건덕입니다. 예. 제천 함재 참사 일어난 지 10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진실 규명, 물론 소방청 합동조사단 2차에 돼서 지났지만 이번에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처분서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따져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제천화재 참사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